인간관계도 인간의 핵심 심리만 알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르시즘을 다룬 콘텐츠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나르시즘의 비만증, 즉 공주병, 왕자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강한 원래의 나르시즘은 아닙니다. 건강한 원래의 나르시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심리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그 연예인들이 유명 셰프에게 요리를 배워서 식당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며칠 동안 열심히 요리를 배웠지만 막상 개업날이 되니까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랬더니 한 연예인이 나한테는 레시피가 있단 말이야 하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고 메모한 것을 다른 연예인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사진과 메모대로 하니까 괜찮은 음식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마음 다스리는 방법도 저렇게 순서대로 사진을 찍거나 메모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이야기가요. 내가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냐. 사실 머리로는 다 안다.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그다음부터 집중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만약 성적이 안 나오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을 텐데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나오실까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나는 왜 이러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우울감, 자책감 등으로 더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쉬다가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책상에 앉아야 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에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면 오늘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하지만 책상에 앉으면 또 불안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얘기를 건네고 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당황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가오면 피하지요. 어떤 분이 정말 자기는 성공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자기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건 정말 싫다는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걱정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문제로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갈등의 뜻 다 아실 겁니다. 갈은
그 칡을 뜻하는 것이고 칡은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지요. 등은 등나무인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이 갈등의 뜻인데요. 마음 먹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갈등 때문인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기는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런 갈등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갈등은 칡과 등나무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욕구, 무의식, 주위 환경, 인간관계 등등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지요. 그러니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죠. 제가 늘 인간관계를 한 우주와 한 우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데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분명한 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한 답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에게나 남한테 조금이라도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의 강박적이면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인간관계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 변수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사실 인간관계인데 이것을 어려워하면은 인간관계를 더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경우에도 관계가 더 어렵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경우에서나 어떤 때에서나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 기대치에 어긋나면 이런 분들은 역시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 하고 절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를 받으면은요, 이런 분들은 큰 위협으로 느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쉬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누군가한테 문자나 톡을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해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질이나 성격적으로 감수성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뉘앙스에 둔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대상으로 여겨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심한 경우인데요. 저는 이 열등감을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골다공증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골다공증이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골절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심하면은 늘 상대의 태도나 행동에 민감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습니다. 어떤 분은요, 상담 때도 늘 저의 얼굴 표정을 살피면서 수시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나는 아니야. 역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든 인간관계를 조금이나마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첫째는 인간의 핵심 심리를 잘 알아야지만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를 조금이나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리만 잘 알면 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고 하지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응용 문제만 풀다 보면 조금이라도 문제의 형태가 달라져도 못 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인간의 핵심 심리만 알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르시즘을 다룬 콘텐츠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나르시즘의 비만증, 즉 공주병, 왕자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강한 원래의 나르시즘은 아닙니다. 건강한 원래의 나르시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은요,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모든 동물로서의 생존 본능을 상실한 인간이 갖는 제2의 본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자처럼 용맹해요. 개처럼 냄새를 잘 맡습니까? 사슴처럼 잘 달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존재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이 나르시즘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그 정신과 의사인 프랑수아즈 돌토는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리는 바로 이 나르시즘이라고 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라고 했고요. 헤겔은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는 느낌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다 나르시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다툼이 있을 때 상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바로 이 나르시즘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상담을 해보면은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요, 거부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나르시즘의 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못하는 이유, 상대에게 지나치게 희생하는 이유,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유,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못하고 뭐든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이유, 상대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이유, 바로 이 나르시즘의 심리를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이 컵을 실수로 깨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한 경우에는 자기가 컵을 깨는 것을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랑수아즈 돌토의 말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한 나르시즘은요, 바로 나의 나르시즘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의 나르시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라는 것이나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인데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공자님은 서라고 하셨는데 공자님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현대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라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법정 스님이 최고의 종교는 친절과 칭찬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뇌과학에서 우리 뇌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고 거기에 도파민이 관여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즐거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남한테 인정받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SNS를 하는 이유, 인스타를 하는 이유 다 도파민과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자기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달리고 댓글이 많아지면은 그냥 도파민이 팍팍 분비되는 느낌이라고요. 바로 나르시즘의 심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요. 어떠한 인간관계이든지 간에 절대로 해서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난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인데요. 실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난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너가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내 마음이 몹시 상해서 회복이 힘들다는 뜻도 되고요. 이처럼 상대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장 상대에게 절망감을 주게 하는 말, 바로 실망했어라는 문장인데요. 상담을 해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나 현실에서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내담자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에게 난 너한테 실망했어. 그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도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고 그 행동을 이렇게 바꿔주었으면 좋겠어 라고만 하지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 나르시즘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